호주 간호사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페이죠. 아, 한국에서 벌던 것보다 네. 한 60%에서 70%는 더 버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간호사분들이 급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네. 페이가 좋은 데는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그 소득이랑 호주에서 소득이랑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진짜 다 대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적은 돈 아닌데. 네, 또 그때가 12년 전이니까요. 12년 전. 아, 근데 여기서는 6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세금 떼고. 세금 떼고 그럼 거의 2배의 차이 나는 거네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10년 이제 정도 경력이 좀 더 네, 생겼죠. 그렇게 하지만. 호주에서 간호사가 됐을 때도 한국 경력을 다 인정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6년차 페이를 받거든요. 경력이 없이 네. 이제 처음 간호사가 된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받아요? 호주에서? 이제 경력이 1년마다 쌓일 때 월 페이가 시급이 2불 정도가 오르거든요. 시급이 30 초반이겠네요. 30 초반? 네. 아, 그래서 네네. 병원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페이가 다 다른데요. 네네. 이제 호주는 획일화돼 있어요, 주마다. 아,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퍼블릭은 다 거의 비슷한 레이트를 주고요. 프라이빗은 살짝 다른데 그렇게 해도 1, 2불 차이예요. 아,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슷한 페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한국이랑 다르네요, 그런 거는. 그쵸? 한국은 이제 회사마다 다 또 연봉 협상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좀 비슷하게 다 받네요. 맞아요. 오, 그래서 되게 획일화돼 있는 편이고요. 근데 주마다는 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멜버른은 좀 어때요? 네, 빅토리아 주는 네. 이제 뉴그렛이 31, 2불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아, 다른 주에 비해서? 네. 근데 아, 이제 그래요? 퀸즐랜드 쪽은 네.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마 34불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아요. 뭐 페이면을 생각했을 땐 이제 한국 가서 간호사 못하죠. 그러겠네, 진짜. 절반으로 거의 줄어버리네. 네. 하지만 이제 호주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또 네.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요. 네. 그 애니얼 리브라고 해서 네. 휴가를 많이 받아요. 애니얼 리브. 네. 1년 풀타임 간호사로 일을 하면 네. 1년당 5주의 휴가를 받거든요. 유급 휴가. 유급 휴가 5주. 네. 와.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네. 저는 한국을 한 달 가는데 써요. 그렇게 써도 문제 없어요? 네. 와. 근데 이건 아마 스태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워드에서 일을 할 때 거기 일하는 간호사 수가 좀 적어서 네. 매니저가 중간에 컷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텝이 베드가 16개인데 네. 80명 이상이 일을 하거든요. 네네. 간호사로만. 많이 일한다. 네. 그래서 이제 휴가 가는 게 굉장히 플렉시블 하고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신청해서 어프로브 되면 네. 비행기 잡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와, 5주를 휴가를 한 번에 써도 네. 문제가 없다. 와.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 연차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했을 때는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3명 봐야 되는데 뭐 중간에 환자가 죽는다든지 예. 다른 네. 병원으로 전동을 간다든지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환자 수가 줄잖아요. 네. 그럼 전화가 와요. 너 원래 출근인데 내일 출근하지 마. 이렇게. 너 연차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그럼 그날 다음날 그냥 저는 제 휴가를 쓰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이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네네. 호주에서 이제 간호사를 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불합리한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문제가 많지.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고요. 네네. 이제 병가도 있어요. 병가는 한 달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한 하루 정도 쌓이는 것 같거든요. 병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전화를 해서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아픈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 어디 막 병원 갔다 와서 뭐 진료 내역서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진료 내역서 내야 돼요. 아, 내야 메디컬 되구나. 서티피케이트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1년에 처음 3번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이후에 3번은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써서 쉴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럼 진짜 아파야 쓸 수 있는 거긴 하네요. 그래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뒤로. 다양한 방법이. 그럼 그것도 1년에 거의 12일은 되는 거네요. 그죠. 와, 그죠. 그 정도. 휴가가 많다. 휴가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공휴일이 있는 주간은 그 공휴일 날 일을 하지 않아도 페이를 해줍니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와, 좋다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워드가 그렇진 않은데 중환자실은 12시간 시프트를 해요. 네. 그래서 하루 일을 하면 12시간 반을 일하게 되고요. 와. 이제 네. 30분은 이제 쉬는 시간으로 디덕 네. 시간이 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3일 일해요. 3일. 그 말인즉슨 4일을 쉬는 거죠. 와, 그럼 주에 36시간 일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근데 와. 사실 풀타임은 38시간이 정식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6주에 한 번씩 메이크업 시프트를 추가로 하루를 더 뛰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38시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게 3일 일하고 좀 빡세게 일하지만 3일 하고 4일 쉬는 거네요? 맞아요. 와, 너무 좋죠. 주 3일째네요? 맞아요. 주 3일째. 그래서 제 시간이 진짜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쉬는 날 진짜 가만히 누워있고 네. 보내도 되고요. 진짜 어딜 놀러 갔다 와도 되고요. 저 다음 달에 발리 가기로 했거든요. 발리. 연차 사용하지 않고 이제 네. 월화수 일 몰고 네. 금토일 몰고 이렇게 해서 한 6일 정도 뺄 예정이라서 연차를 쓰지 않고도 네, 휴가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요. 와, 좋다 호주.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호주에서 일하는 환경이 네. 너무 좋아져서 이제 한국을 가더라도 한국 간호사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 또 장점 있어요? 또 장점 네. 정말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이제 와. 환자를 1대1로 본다는 점 너무 좋고요. 1대1로 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 간호사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베드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베드가 있는데요. 네. 간호사들은 그거보다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니저가 따로 있고 인차지 널스라고 해서 이제 얼로케이션을 담당하는 널스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CRP라고 해서 이제 어시스팅을 해주는 널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모든 환자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그 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에듀케이터가 또 따로 있어서 네. 이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어떤 기계를 다루는 게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간호사가 있으면 가서 네. 도와주고 네네. 가르쳐주고 네네. 그런 간호사가 있고요. 리서치 간호사가 있어요. 리서치 간호사? 그 리서치 간호사는 네. 뭐냐면 네. 이제 그 환자가 입원을 한 히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네네. 환자가 아픈 건 어떤 진단명으로 왔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서 이제 그런 연구 자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차피 같은 간호사다 보니까 뭐 도움이 네. 필요할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거 말고도 이퀴프먼트 널스라고 해서 네. 장비를 체크하는 널스가 또 따로 있어요. 와,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진짜 많아요. 와. 그래서 좀 투석기라든지 네.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간호사가 가서 체크를 하고요. 뭐 물건이 부족하다, 스톡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오더를 한다든지 네네. 그런 거를 따로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 스태핑 이제 쉬프트를 짜주는 널스가 또 따로 있어요. 와, 그것도 간호사예요? 네, 간호사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애뉴얼 리브를 넣고 싶다 그랬을 네. 때 다이렉트로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면 시프트를 새로 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고 싶은 날 이제 조금은 리퀘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100%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닌데 네. 웬만하면 80% 이상은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은 날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그 스태핑 간호사는 네. 환자 안 보고 그것만 해요? 네. 오. 그날 출근해서 그 시프트를 짜주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사랑 좀 다르네요. 좀 그거는? 달라요. 약간 사무직이잖아요. 네. 근데 와, 그날은 그런 것도 일을 있구나. 하고 다음 네. 날은 베드사이드에서 그냥 환자 보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포지션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구나. 돌아가기도 해요. 지금 수님은 어떤 포지션을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밑바닥 베드사이드 널스 해서 베드사이드. 환자 보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항상 출근을 해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좋다. 네, 그런 게 일할 때 있어서 좀 긴장감을 낮춰준다고 해야 되나? 업무 부담이 조금 주네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싫었던 게 뭐냐면 쉬는 날 자꾸 불려가요. 쉬는 날? 쉬는 날. 그래요? 그런 거 있죠. 병원 자체 산악회라든지 행사를 많이 해요. 사회생활 하러 가야죠. 선배 간호사들이 무슨 학사과정을 졸업해서 졸업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너희가 가서 꽃다발이라면 전해줘라. 그래서 저는 그런 데도 불려가서 꽃다발 들고 선배님이랑 사진 찍고 그런 걸로 쉬는 날을 보냈던 적도 많고요. 그런 게 있구나. 간호사가. 그래서 무슨 행사하면 무조건 신규들이 다 불려갔어요.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없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기업 문화가 뭐 많이 바뀌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있을 것 같아. 회식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호주는 진짜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없어요? 좋다. 그래도 캐치업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 먹는 자리 이런 것들 이벤트를 보드에 다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이름 넣어서 이제 참석하고 되게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쉬는 날도 며칠 없는데 또 그 쉬는 날도 불려가고 막 그러셨구나. 맞아요. 그럼 반대로 좀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호주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그쵸.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호주 간호사의 단점은 그거 있어요. 이제 워드에서 일을 할 때 호주는 홀리스틱 케어라고 해서 이제 전인 간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지컬 케어, 환자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샤워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제 의자에 옮겨서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게 전부 간호사의 일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들도 있고 간병인도 따로 있고 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는 그걸 아예 간호사의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환자가 샤워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의 피부 상태는 어떤지 뭐 까진 데는 없는지 스킨케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간호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환자 똥 치우고 있네? 이거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또 이제 그런 헤드 투 토 환자의 그 전체 널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현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한 명만 맞는 대신에 한국에서는 안 하던 일도 좀 해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중환자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를 4명에서 5명 보고요. 한국에서는 20명 넘게 보는 곳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오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일의 강도는 사실 호주가 이지하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강도가 더 낮진 않다. 다른 바쁨이 있어요. 한국은 막 진짜 액팅 그런 라인 잡고 수액 달고 약 주고 이런 데 바빴다면 호주는 이제 환자의 퍼스널 케어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약간 개인마다 좀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한국 스타일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한테는. 그래도 일하는 문화 자체적으로는 의사랑 간호사랑 굉장히 편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요. 아무래도 의사가 많이 배웠고 이제 교육과정도 더 많으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일보다 의사가 생각하고 막 환자를 보는 거에서 약간의 보시함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평등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친근하게 서로 이름 부르면서 잘 지내고요. 한국 대비해서? 한국에 비해서 일하는 그 환경에서 그런 스트릭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장점이네 이건 또. 장점이죠. 제가 또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나요?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단점을 찾기가 어렵나요?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 저는 진짜 호주 간호사로서 너무 야. 만족하고 있었어. 직업 만족도를 네. 한 별 5개 만점에 평점 한번 매겨주신다면? 저는 별 5개입니다. 별 5개. 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와, 최고네. 그럼 한국 간호사로 일하실 때는 어땠어요? 만족도? 한국에서 간호사 일은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네. 신규로서 일을 했어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지금 병력자로서 다시 갔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학병원에 들어갔고 그 대학병원에서의 생활은 좀 그 선배들 사이에서도 텃세라는 게 있고요. 태움이라고 하잖아요. 태움, 간호사. 네, 그런 게 저를 진짜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확실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한국 간호사는 네. 약간 점수 매기자면 별 5개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2점? 2점? 와. 그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페이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저한테는 너무 장점이었어서. 그쵸. 근데 일을 하는 강도를 생각했을 때 이 페이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 강도가 막 세니까. 네. 제 인생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집에 가서도 내가 실수한 부분을 계속 되새기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는 호주에서는 이제 여유 시간도 많고 그죠. 급여도 좋고 그죠. 단점을 찾기가 힘든. 네. 장점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장점 얘기해주세요. 전문 간호사 공부하는 그런 지원을 병원에서 자체에서 해주거든요. 아, 학비를 그래서 와. 병원에서 다 받고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하나도 안 내요. 와, 좋다. 그거는. 그럼 네. 지금 학비를 안 내고 계세요? 학비를 안 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출근을 해서도 이제 에듀케이터가 그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케어를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너는 무조건 이제 심장 환자, 어려운 환자 받고 나랑 같이 공부해. 이렇게 해서 그날 환자를 좀 어려운 환자를 주는 대신 이거를 2명이서 같이 봐주면서 같이 배우는 거죠. 아, 그 호주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이제 일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중환자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중환자실을 분명히 제가 2년을 다녔는데 네. 여기 와서 중환자실을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나는 머리가 꽃밭으로 일을 했었었구나. 한국에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무지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 그러면 또 그게 환자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네, 진짜. 근데 호주에서는 정말 차근차근 배우게 되고 내가 여기를 배우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환자를 주지 않아요. 그게 내가 맞는 어느 건데. 정도 실력이 그만큼 쌓여서 인공호흡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환자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정말 잘해줍니다. 그럼 의료 사고 같은 것도 조금 적겠네요, 한국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공부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출근해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서 항상 직장인들의 고민이 내가 일하면서 발전하고 있나? 그죠.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하면서도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네. 굉장히 간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프라이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호주에 와서. 한국에서는 좀 한국에서는 뭔가 이 존경받는 서비스직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간호사가? 네. 그래도 누구나 간호사, 의사 하면은 되게 존경받는 직업인데 한국에도 그럴까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는 스스로 느꼈을 때 좀 자부심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일하는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일을 할 때라서 그죠. 프라이드를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그래도 병원은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프라이드를 주진 않았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간호사의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맞아, 진짜.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헬스케어 워커라고 하면 네. 이제 아울렛 가시면 네. 룰루레몬 이런 데서도 할인을 간호사들한테 해주고요. 진짜요? 그런 조그만 베네핏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의료인이라고 할인을 해주네. 그럼요. 와, 참 좋은 나라다. 그쵸? 호주가. 그 프라이드가 자연스럽게 생기겠다. 그쵸? 좀 그런 급여적으로도 편인 것 그렇고. 같아요. 결국엔 장점만 많네. 단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네. 되게 자극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호주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이제 수님처럼 네. 나 여기 더 살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간호사를 하고 싶다. 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한국에서 간호사 뭐 공부는 안 해봤고, 네. 그러니까 노베이스인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준비를 시작하면 네. 영주권까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네. 분명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년짜리 네. 과정을 네. 2년 만에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다른 공부를 했더라도. 네네. 그렇게 해서 2년 과정으로 졸업을 하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학점 인정을 좀 받아서 네. 원래는 3년제인데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2년 하고 네.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네. 독립기술 이민 점수에 따라서 네. 이제 조건이 되면은 지원해서 네.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럼 약간 베스트 플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네. 호주에 와가지고 네. 간호학교 들어간 다음에 네. 2년 만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베스트로 만약에 쫙 간다면. 맞아요.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순간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딱 하나를 꼽지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저한테 진짜 보람이 되는 건 확실히 제가 그런 마인드가 있나 봐요. 그 환자를 내가 케어를 해서 네. 환자가 더 좋아져요, 상태가. 네. 그리고 진짜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퇴원을 해요. 나는 그 전반적인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리월딩이 많이 되거든요. 성취감을 많이 준달까? 근데 물론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제가 중환자실 경력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다. 네. 한국에서는 특히나 신경외과 중환자실 가서 일을 해보면 네. 뇌출혈 환자들, 네. 코마, 의식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사지마비가 돼서 들어오셔서 3개월을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힘들긴 해요. 초반에는 그런 게 진짜 많았었고 네. 좀 그런 상황에서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었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좀 무뎌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환자나 가족들 보면 네네. 진짜 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간호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호사는 뭔가 돈도 벌지만 돈 그 이상의 어떤 직업적인 의미가 없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일을. 네. 것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간호사란 직업이 더 잘 맞다라는 적성에 잘 맞으시구나. 네. 다행이네 참. 간호사로 일도 하시지만 또 영어 과외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PT 과외를 하고 있어요. 네네. PT 과외를 한다는 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시험을 잘 치는 법. 시험 과외? 네. 시험을 잘 치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때 86점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네. 90점 만점에서 86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맞아요. 점수네요. 그래서 그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3일 일하는데 4일을 쉬는데 호주에 있으면 심심해요. 시간이 남으니까 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부업을 해볼까? 네. 또 가르치는 게 초창기에 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주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제 넘어오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진짜요?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아, 약간 투잡이 됐겠네요 지금. 그죠.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일이 네네. 처음엔 돈도 조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니까 네. 좀 올려야겠다. 아,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와. 그래서 현재 하루 단기 과외로 200불을 받으면서 과외를 하는데 하루 200불. 와. 네. 몇 시간이에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3시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 한 달에 한 5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한 1000불 정도? 그죠. 한 달에 또 네. 부수입으로 올려오시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 기술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점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이 방법을 하시면 이렇게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부 방향을 네. 잡아주는 거거든요. PT가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네네. 그 안에 태스크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거의 20개 정도 되는 질문들을 네. 내가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PT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아, 필요하겠다. 과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작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죠. 한 수능 영어가 한 3, 4등급 정도 된다. 네. 한국에서 그래도 영어 공부 좀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65점 목표로 몇 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나요? 수능 3, 4등급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 많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PT 65점을 준비하나 해가지고. PT는 오래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암기가 너무 많아요. 아, 외워서 네네. 시험을 쳤을 때 기출에서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내가 어느 정도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 한 3개월 안에 시험을 치라고 추천드려요. 아, 단기로 딱 하고 끝내야 되는 시험이구나. 이게 진짜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외웠는데 네. 길게 끌고 하면 까먹거든요. 네네네, 맞아. 그래서 바짝 외워서 빠르게 시험 바짝. 치는 거죠. 약간 자격증 시험이랑 비슷하네요, PT가. 맞아요. 그래도 3개월 정도면은 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점수, 중요한 점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바탕이 되어줘야 맞아, 돼요. 맞아. 아무것도 없는 네. 상태로 7점을 만들 순 없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겠네요. 그렇죠. 개인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네. 과외 이외에도 이제 막 블로그, 파워블로거시잖아요.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죠? 블로그 그 이웃이? 지금 이웃이 6,000명 정도 되고요. 6,000명. 와. 네. 일 방문자 수가 대략. 일 방문자 수가 4,000명 정도 나오는 것 와, 같아요. 4,000명. 요즘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간호 정보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제 이웃분들의 반 이상은 아마 네. 간호 학생이거나 간호사. 이렇게 좀 방문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블로그도 약간 요즘에 수익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좀 수입이 좀 있으세요? 블로그 운영도?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애드포스트. 그걸로 이제 매일매일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고요. 제가 과외를 하게 된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해요. 네. 이제 네이버에서 PT 과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제일 상위에 떠요. 그래서 그걸로 대부분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줌,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과외를 하거든요. 한국에 휴가 갔을 때는 체험단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광고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거기서 내가 어떤 음식점 맛있을 것 같아. 네네. 신청을 해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식사권이 나와요. 가서 네. 먹고 네. 집에 와서 글을 써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피부과 같은 피부과? 경우도 해주고요. 헤어. 아, 협찬을 받으시는구나. 그렇죠. 간호 학생이랑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사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휴가 네. 갈 때 그런 호주 간호사 상담을 제가 따로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네.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요.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 되는 일은 아닌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봉사 차원으로 해주시는구나, 상담도. 네. 그래서 최근에 블로그로 돈을 번 방식이 뭐냐면 네. 레퍼럴 코드 있죠. 은행에서 네. 이제 내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네. 있으면 그 사람한테 100불을 주고 저한테 100불을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거를 20명 정도가 하셨거든요. 와, 그럼 2,000불. 2,000불. 와, 수익이 되긴 되네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네.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뭐 주식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네. 200불을 맞아요.
이제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4,000불의 수익을 만들었고요. 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글을 잘 쓰면 그걸로 파생되는 수익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블로그에서도 이게 파생되는 수익 구조가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블로그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키워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재테크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테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네네. 그죠.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근데 간호사 급여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외도 하시고 블로그 수익도 내고 계시고 이제 수익 구조가 다양한데 뭔가 경제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사실 호주에 와 있지만 호주가 되게 저한테는 너무 잔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잔하다. 네. 이게 일을 조금 해서 그런가? 이제 심심하니까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4일을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이 되는 어떤 거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약간 파이어족이네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안 하면서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세미 파이어? 호주가 심심해서 저는 한국을 가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계속 호주에 살고 싶으신 게 아니고?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영주권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묶여서 직장인으로서 사는 게 그것보다 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한국이 사실 저는 좋더라고요. 한국이 재밌긴 해. 재밌는 게 많잖아요, 한국이.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후를 길게 보내는 것과 내가 현재 지금 욜로를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벌이를 시작하는 것과를 생각했을 때 돈은 복리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복리. 그래서 30대 열심히 벌어서 40대부터 쭉 노는 걸로. 그럼 40살에 은퇴하시는 게 목표예요? 세미 은퇴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쯤에 은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50대, 60대 은퇴를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빨리 은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젊음이 짧으니까. 그죠. 목표를 하시는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1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10억. 그래서 40이 됐을 때 10억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호주에 와서 내가 주에 3일은 일을 안 해도 주에 하루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을 모으시기까지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35인가? 34인가 그러거든요. 아, 34? 호주 나이로? 제가 90년생이에요. 저 몇 살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나이가 제 스스로 카운트가 안 되는데. 몇 살이지? 그래서 5년 정도 남은 거죠? 5년에서 6년 정도.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월에 어느 정도 모으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파트너랑 같이 모아서 1년에 1억을 모으고 있어요. 1년에 1억? 네. 아, 그럼 지금 한 5억 정도 모았고 5년 더 하면은 이제 목표하는 액수에 도달하시네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인으로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액수를 모으고 계시네요. 그래도. 그죠. 지금 부스트 달고 모으고 있는 거라. 이제 간호사로서의 만족도가 이제 진짜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포함한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 삶의 만족도를 굳이 평점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 삶의 만족도라고 한다면 저는 4점이요. 4점? 이건 만점이 아닌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만점이 아닌 이유는 제가 아직 미래를 보고 지금 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또 저는 되게 성취감을 중요로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로 일을 했으면 제 인생이 너무 잔잔하고 심심했을 것 같은데 이제 버려놓은 일이 많으면서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사실. 아, 그쵸. 하시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40이 됐을 때 이걸 해야지, 나 이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면서도 재밌고 성취감이 있고, 네. 그러면서 나 스스로 좀 바쁘게 하면서 이제 호주 생활을 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 설레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인생의 목표는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네.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냥 직장 쭉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쵸, 사실. 제가 이렇게 호주를 나오는 계기가 되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 커리어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커리어대로 발전하고 있는 제 스스로가 너무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 간호사란 직업이 호주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미국 간호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미국 간호사. 와. 그래서 간호사로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네네. 그러고 이제 쭉 다음에 한국을 돌아가도 뭔가를 여러 가지 해보면서 사는 게 너무 재밌지 않을까. 지금 약간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거나 좀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 간호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 닫히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빠르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준비. 일을 와서 해보면요, 한국에 가서 간호사 못합니다.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진짜 도움까지 많이 연락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랬는데 400명 보고 이러면 어떡해. 근데 요즘에 그래도 1000뷰 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